직장인이라면 백이면 백, 조직 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죠.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참 내 맘 같진 않습니다. 게다가 사회생활 경험조차 없던 새내기 직장인들에게라면 더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얼마 전에 한 취업 포털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신입사원 10명 중에 8명은 업무보다 상사나 동료와 대인관계를 맺는 게 더 어렵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상사와 동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또 이미 미운 털이 박혔을 때는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 오늘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직 내 대인관계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소진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내기 직장인들 첫 출근할 때 그 불안한 마음, 저도 지금 막 간질간질 그럴 정도인데요. 네. 신입사원 10명 가운데 8명이 대인관계를 더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면 참 정말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입사원들, 상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예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출근을 앞두고 있는 신입사원에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입사원이 예뻐 보이시나요? 제가 추천드렸던 내용은요. 첫째, 출근해서 무조건 밝은 얼굴과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선배들에게 예쁨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후배의 밝은 미소와 짧은 인사 한마디에 선배들은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쁨도 받을 수 있겠죠. 네. 둘째로는요.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키는 일도 마지못해서 뚱한 표정으로 하는 후배하고 선배님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까? 저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후배가 있다면 후자 쪽이 예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사실 조직에서 신입사원에게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신선함과 적극성 이 두 가지만 잘 보여주셔도요. 충분히 선배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이 업무 쪽에 좀 신경이 쓰여서 그쪽으로 욕심을 내게 마련인데 좀 단순화시켜야겠네요. 네네. 네. 인사 잘하고 네. 좀 적극적인 모습 이 두 가지로 선배들과의 관계는 확실하게 좀 맺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네. 자, 신입사원 땐 이렇고 이제 조금 더 뭔가 돌아가는 걸 아는 그 정도 연차가 됐을 때는 어떤 점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팀워크가 중시되는 컨설팅 회사나요. 요즘 일반 기업에서도 팀별 과제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똑똑하다,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요. 동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펼치다가 결국 팀에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동료들에게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서 결국은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도 동료들에게 평판조회하다가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결국엔 좋은 자리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팀별 과제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혼자 튀려는 생각보다는 공동의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때로는 설득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양보도 할 줄 아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제 업무를 좀 할 만큼의 연차가 됐을 때 팀별 과제를 하다가 이제 자기 욕심으로 정말 훗날 일까지 망칠 수 있는 그런 건 좀 막아야겠네요. 네네. 예, 이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평판 조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내 생각대로 좀 주장하다가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으로 찍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예. 자, 동료와 부하 직원들에겐 인기가 있는데 유독 상사에게서 좀 그 눈총을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상사들은 어떤 부하 직원들이 좀 이런가요? 답은 너무 명확한데요. 일을 못 해내는 부하 직원입니다. 네. 아무리 상사 비율을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요. 개인적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 하나를 시켰는데 이 일을 왜 해야 하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만 가지 질문을 하면서 어렵다고 투덜대는 후배보다는 시키는 일에 한마디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후배들이 예쁨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대답만 크게 하고 또 결과물이 엉망이라면 그것 또한 많이 실망스러울 텐데요. 정해진 기간 이내에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후배가 있다면 상사로서 예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의 상사가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나는 상사의 지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표정과 말투, 자세는 어떤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야겠네요. 예.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예. 대답도 대답이지만 보고서도 참 한눈에 보기 좋게 작성을 잘해야 할 텐데, 상사들은 주의 깊게 보는데, 이제 제출하는 입장에선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보고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요. 의견을 제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점만을 제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상사가 알고 싶은 것은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시한 후에는 제 생각에는 또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될 경우엔 플랜 B로 이러한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문제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해결책까지 제안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상사들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후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을 마칠 때쯤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군요. 예. 네네. 대충 다 썼는데, 여기다가 플랜 B나 해결책에 대한 제시까지. 어쩌면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한 줄 정도만 첨언을 해도 상사 입장에선 그게 눈에 확 들어오겠네요. 네, 그렇죠. 예. 청취자 가운데서 한 분이, 나는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상사는 나보다 이 일도 안 하고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아서 존경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태도에서 무시하는 게 나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추스러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럼 나는 왜 그런 무능력한 상사 밑에 있는 것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어떤가요? 답이 보이시나요? 그렇네요. 네, 잘하는 것 없이 성과도 저조하고 상사에게 아부만 잘 떠는 것처럼 보이는 상사라도 내가 지금 그 사람 아래에 있다면 아직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거나 내가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겠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상사에게 인정받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좋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상사를 좋아하지 않으면요, 상사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능력해 보이는 상사라도 지금 당장 상사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본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네. 직장이라고 해서 업무 관계가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사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서로 좀 그렇게 관계를 쌓아가야겠네요. 네네.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사들도 존경과 신뢰를 좀 받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상사들에게도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부하 직원의 장점을 찾아내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장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부각해서 극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만 지적하는 상사보다는요, 자신도 모르고 있던 숨겨진 장점을 발견하고 끌어내주는 상사가 있다면 훨씬 더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내 직속 부하 직원의 장점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점심에는 그 친구의 장점을 이야기해주는 자리를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평소에 워낙 무뚝뚝했다가 갑자기 네. 장점을 얘기하면 네. 이게 어떤 좀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연스럽게 오늘 맛집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렇게 좀 이끌어낸다면 어떨까 합니다. 분위기 조성도 좀 하고, 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제 자네에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겠네요. 네, 한 예. 번도 얘기 못했는데 이러면서 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듣는 입장에서는 참 기분 좋겠네요. 힘도 나고. 네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디테일, 오늘 조직 내 대인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니 휴먼 리소스 김소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